소금 볶는 이유는 깨끗하게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도 하다 보니까 소금을 세척을 해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수분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걸 갖고 이제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 놓고 이제 볶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수분이 있으니까 수증기도 올라오겠죠. 근데 수증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금 속에 있는 가스 성분들이 용출돼서 나와요. 내 건강 지키자고 하다 더 건강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볶을 때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오픈된 공간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소금을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그게 소금 볶는 이유는 깨끗하게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도 하다 보니까 소금을 세척을 해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수분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걸 갖고 이제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 놓고 이제 볶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수분이 있으니까 수증기도 올라오겠죠. 근데 수증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금 속에 있는 가스 성분들이 용출돼서 나와요. 열을 받으면 소금 속에 가스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스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염소가스도 있고 황산가스도 있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어딜 가겠어요? 자기한테는 오는 거죠. 그래서 볶음 소금 할 때는 야외에서 하든가 환기를 철저하게 한 상황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가스를 자기가 다 건강해지려고 그걸 만들다가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그 소금에 대한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소금을 굽는 공장에 보면 다 연통을 해서 그걸 다 집진해서 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문 열어보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대단히 주의를 해서 내 건강 지키자고 하다 더 건강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볶을 때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오픈된 공간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볶음 소금을 하는 이유가 내가 좀 깨끗한 소금 만들어 먹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가 뭐 다른 걸 섞기도 하는 건데 깨끗한 소금은 세척하면 돼요. 세척해서 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척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시중에 있는 마트에 있는 소금들은 다 세척해서 나온 거니까 다 깨끗해요. 깨끗함을 위한 거라면 그걸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볶거나 구울 때 거기서 맛이 좀 순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플러스 되는 거죠. 물론 나만의 거다가 이제 뭐 토마토나 뭐 추출해 양파니 추출한 걸 표고버섯 추출한 걸 내가 자기만의 그걸 만들겠다 하면은 뭐 말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수고하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만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밀판 집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권장할 일은 아니다. 병원에 가면은 미네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검사하면 나이 들면 다 대부분에 그래요. 그래서 칼슘을 먹어라. 그리고 뭐 비타민 뭐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처방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빈혈이 걸리면 이제 철분제 뭐 이런 게 처방을 받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런 게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만 부족한 게 사실은 아닌데 그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미네랄도 같이 부족하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하나만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으면도 골다공증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되고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분들이 6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미네랄에 대한 공부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소금에 대한 공부들은 더 안 하는 거죠. 그 소금하면 나트륨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소금하면 나트륨, 나쁜 거. 이 인식이 성립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오드 소금이 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는 법적으로 소금에다 요오드를 첨가해서 사용하도록 다 법제화됐기 때문에 소금에 요오드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그런 요오드가 첨가된 게 없어요. 물론 천일염이나 해양심주 소금 이런 데는 바닷물 속에 있는 요오드 성분이 약간은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건강에 크게 부작용을 만들 수준은 아닌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갑상선 질환 치료할 때 요오드 방사선 치료하기 때문에 요오드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금이 요오드 소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당신이 외국에서 수입한 뭐 특별한 어떤 소금을 먹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요오드 소금 먹지 마세요. 처방할 이유가 없는데 그 소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하면 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지금 이제 소금에 대한 거, 미네랄에 대한 공부들을 좀 충실하게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이게 집중할 게 아니고 이 미네랄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전체가 들어있는 미네랄 소금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소금을 먹고 그 나름대로 부작용을 좀 하시는 분들, 뭐 붓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특히는 이제 관장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소금 갖고 했을 때는 통증이라든가 몸에 이제 붓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붓는다는 얘기는 나트륨이 수분을 잡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은 이제 붓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라면에다가 칼륨이 많은 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붓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붓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늙은 호박을 이제 삶아서 드시게 하면은 그 붓기가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칼륨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은 이제 서로 간에 짝의 개념이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아져서 수분을 잡고 있어서 붓는 부분은 칼륨이나 다른 미네랄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으려고 그러면 미네랄 소금을 드셔야 돼요. 미네랄 소금을 듣게 되면 그런 소금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삶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붓는다든가 아니면 관장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데 피부가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으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